앞으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 세상에 들어오게 될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웹3 대중화를 놓고 펼쳐지는 두 가지의 거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연 거대 기업들의 연합이냐,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습관이냐,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술업계 전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넥스트 빅싱,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거대한 기업들이 위에서부터 판을 짜는 말 그대로 하향식 혁명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되는 상향식 진화일까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비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시나리오는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거대 기업이 손을 잡고 수십억 모형을 단 한 번에 웹3 세상으로 끌어들인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와, 정말 비유가 강력하지 않나요? 소스 자료에 따르면 진짜 거대한 변화, 이른바 슈퍼 태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끄러운 거래소가 아니래요. 오히려 아주 조용한 곳, 바로 애플 본사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첫 번째 이론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소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애플이 애플페이를 위해서 자체 디지털 화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의 유명한 암호화폐들은 저마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토이는 아시다시피 속도나 환경 문제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수수료, 즉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나옵니다. 소스가 결정적 증거라고까지 부르는 건데요. 일부 개발자들이 iOS 코드,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을 지화하는 코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글쎄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애플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6조 달러?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애플 결제 생태계의 연간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이 이론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숫자, 파이 하나당 314만 1,590달러라는 정말 놀라운 가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 던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게 소스의 주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댐의 물을 작은 빨대 하나로 내보낼 순 없잖아요. 6조 달러라는 거대한 경제를 가치가 낮은 코인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유통량이 너무 많아져서 시스템이 꽉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코인 하나의 가치를 아주 높게 만들어서 적은 양으로도 이 거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기술적인 필요 조건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돈이 아니라 사람에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진짜 인간과 가짜 보수를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KYC 인증을 마친 파이 네트워크의 거대한 사용자 기반은 애플에게 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귀중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애플은 깨끗한 사용자 기반을 얻고 파이는 애플의 거대한 생태계에 접근하고 완벽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두 번째 비전은 거대 기업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사용자 한 명에게서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입니다. 항상 파티에 늦는 기분? 이 문구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웹3라는 거대한 파티에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아쉬움, 거기서 두 번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여러분을 갑자기 전문 트레이더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기술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매일 하던 평범한 온라인 활동들 있잖아요.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증명 가능한 나만의 진짜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쉬운 접근성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과정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무슨 복잡한 인증 절차 같은 거 없이 그냥 몇 초 동안 얼굴 스캔 한 번으로 내가 진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요. 탭 한 번으로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무런 장벽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온체인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하는 나의 작은 활동들이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기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자체가 나만의 고유한 디지털 신원이자 자산이 된다는 개념이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사라지는 포인트가 아니라 누구도 위조하거나 지울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활동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꾸준함이 어떻게 진짜 가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일 한 번씩 체크인하는 작은 행동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이게 복리처럼 쌓여서 1년, 2년이 지나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풍부한 활동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나만의 히스토리가 미래에 다가올 여러 기회를 잡는 열쇠가 된다는 것. 이게 이 전략의 핵심적인 약속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전략을 한자리에 놓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한쪽은 거대 기업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성공하면 한 번에 수십억 명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기업의 결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우리 각자가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 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외부의 결정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죠. 사용자의 역할도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품이 되느냐, 아니면 내 디지털 정체성의 주인이 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한 번에 뒤집으려는 거대한 혁명이냐, 아니면 매일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조용한 진화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웹3의 대중화로 가는 두 개의 너무나 다른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거대 기업의 선택에 의해 하루아침에 열릴지도 모르는 미래와 수많은 개인들의 꾸준한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미래. 과연 이 둘 중 어떤 길이 탈중앙화된 웹의 진정한 잠재력을 꽃피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